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최근에 제가 열림원에서 나온 고성경 시인의 시집을 읽게 됐는데요. 이 시집에 토마토라는 이 단어에 꽂혀서 제목에 토마토가 들어간 책을 검색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되게 잔잔하기도 하고 함께 좀 읽기 좋아서 북리스트로 한번 묶어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책은 종이책 2권, 전자책 2권으로 준비가 되었고요. 전자책의 경우에는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 종이책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고성경 시인의 시집 심장보다 단단한 토마토 한 알입니다. 출판사는 열림원입니다. 열림원의 시림 시리즈 첫 번째로 4부로 구성되어 있는 시집입니다. 신년운세라는 시로 시작을 하는 시집은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무한한 응원을 보내는 화자들로 채워져 있어서 읽고 나면 든든한 마음이 남는 시집입니다. 특히 첫 번째 시인 신년운세에서 이 시집의 다짐이 잘 나타나 있어요. 어떤 말, 단어, 표현은 부적이 되어 또 하루를 지탱하기도 한다라는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시이자 시집입니다. 그래서 이 지탱을 만들어주는 시집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시집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보고요. 시를 읽다 보면 약간 귀엽다는 느낌, 통통 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느낌이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또 가끔 중간중간에 그저 밝은 시만 있는 것들은 아니라서 약간 좀 시의 분위기에, 시와 시 사이의 분위기에 변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응원을 한다라는 마음은 공통적이지만 어떤 응원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는 분위기들이 그렇게 유연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각자에게 또 어떻게 다가갈지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시집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페니 플래그의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입니다. 출판사는 민음사입니다. 소설은 자신의 정체성, 특히 여성성에 대해 고민하는 에벌린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고민을 가진 에벌린은 시어머니가 있는 요양원에 방문했다가 스레드굿 부인을 만나서 스레드굿 부인이 살았던 휘슬스톱과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우울했던 어떤 감정들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벌린과 스레드굿 부인이 만나는 현재, 그리고 스레드굿 부인이 이제 회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5, 60년 전의 장면들, 이 두 시간선이 교차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한다는 것, 소외된 사람들, 소수자들의 삶이 어떻게 보호될 수 있었는가를 넘어서 그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회상 속에서 휘슬스톱을 배경으로 할 때 주인공은 스레드굿 부인의 막내 여동생인 이지인데요. 이 이지라는 인물은 어린 시절에 상실을 겪고 이 상실에서 벗어나면서 여성인 루스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동성애자라는 소수자의 위치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던 카페에는 흑인인 십시라는 인물이 있고, 또 루스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로 팔을 잃어서 장애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소외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따뜻함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서로가 서로의 어떻게 지지대가 되어주고 응원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주는지 좀 볼 수 있는 책이에요. 다만 이게 좀 책이 좀 두껍다라고 하는 특징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뒷표지에 보시면
증오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사랑 때문에 죽이는 편이 낫지 않아요?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글을 많이 읽어야, 책을 많이 읽어야 이 표현이 어떤 복선이었는지, 왜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문장으로 뒷표지에 뽑아 두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의미를 알게 됐을 때 저는 굉장히 감탄을 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이야기를 좀 읽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책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책은요, 정희연 작가의 네잎클로버 토마토 페스토입니다. 출판사는 북크크입니다. 정희연 작가의 에세이이고요. 경험을 공유한다기보다는 우울감이라는 감정을 벗어나는 데 있어 필요한 단계들을 네잎클로버 토마토 페스토를 만드는 과정으로 비유한 책입니다. 그래서 책 전체가 큰 상징을 보이는 책이고요. 우리가 우울감을 벗어나는데 여러 방법 중에 잘 챙겨 먹는 것이 있잖아요. 이 잘 챙겨 먹는 일, 이 일로 하여금 내가 나를 또 잘 챙기고 대우해주는 일의 따뜻함과 중요함을 엿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마지막 책은요, 베로니크 드 귀르의 체리 토마토 파이입니다. 출판사는 청미입니다. 책은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 90살의 노인의 일기입니다. 그날 있었던 일, 느꼈던 감정뿐만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기도 하는 일기인데요. 봄에서 다음해 봄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과 사건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추억이 떠오르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소설에 대한 감상을 내용과 함께 몇 가지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쪼그라드는 삶에 대한 연민이 있다는 점입니다. 생활 반경이 작아지는 것, 어떤 일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더 작게 나누어 하는 모습들은 삶을 유지하는 일의 힘겨움을 많이 보여줍니다. 특히 운전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더 작아지는 활동 범위에 대한 고민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장면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노인의 이야기들에는 돌봄에 대한 이야기들이 함께 나오는데요. 노인인 화자의 돌봄에는 자식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간단한 최첨단 기술이라고 하지만 그 기술이 노인에게는 간단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챙김을 하고 있는 자식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노인의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그 장면들마다 소심해지는 화자의 모습이 약간 오픈이 있기도 하면서 또 여러 생각해볼 만한 지점들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돌봄 당함, 하지만 또 어쩔 수 없는 그 경계에서 고민을 하게 하는 부분들이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고민도 있고 평화가 있다가 없기도 한 우리의 일상이 계속 그냥 이어질 거라는 거. 젊은 시절이건 노인이 되어가는 시절이건 뭐 어떤 시기건 간에 그 일상이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보여지는 소설이었고요. 몸이 좀 불편해질 수는 있어도 마음을 포기하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좀 크게 가지게 된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남의 일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소설이어도 이 남의 일기를 본다는 것은 생각 외로 꽤 즐거운 재밌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4권의 책 소개해 드렸는데요. 굉장히 잔잔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스펙터클한 것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약간 삼삼한 느낌이실 수도 있겠지만, 또 나의 일상과 닮은 모습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었던 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조롭지만 일상에 분명히 있는 그 재미를 만나볼 수 있는 책들이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